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지난 목요일이었죠. 딸의 대학 성적을 부당한 방법으로 정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접 고발한 시민단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적의 향상이 좀 극단적이었다라는 문제를 또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방정균 공동대변인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기사학계 방정균입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하신 거죠?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적 정정에 불법성이 있다라는 것과 입학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나경원 의원이 관여됐다. 그래서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특혜 의혹 언제부터 일기 시작했습니까? 2017년 12월 성신여대 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내부 감사를 보면요. 특정 수험생에 대한 입시와 본 수험생의 재학 중 성적 부여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경원 의원의 따님인 김모 양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시작은 2011년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을 하는 자리에 왜 성신여대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된 특별 입시 전형이 없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러자 그 당시 총장이었던 심하진 전 총장이 학교에 지시를 해서 부랴부랴 이 장애인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성적 정정은 2013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책을 발간한 이후 그때 이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적 향상이 좀 극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감사라도 했었죠. 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2월에 성신여대 자체 감사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언급한 언론인과 행정소송관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성적 정정의 절차의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통상 성적 정정은 교수와 학생의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학과 사무실 또는 학과장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가 한 가지 발견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성적 향상이 통상적인 것에서 인식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었다. 즉 가장 F학점 바로 윗단계인 D0에서 최고 등급인 A+로 10등급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C+에서 A+로 되는 등 통상적인 성적 향상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정 횟수에 있어서도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까지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 따님이 나경원 의원의 따님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특혜가 한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성적의 변화의 중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추정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네. 딸 김 씨의 성적의 부분들 그리고 또 대학 부정입학 의혹도 함께 고발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부정입학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학생이 입학한 전형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었습니다. 이 전형이 신설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입시 전형이 설치가 되려면 1년 3개월 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5월 나경원 의원이 와서 왜 이런 전형이 없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2012년 신입생을 즉 2011년 한 9월 10월부터 입시가 진행이 된 거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전형이 신설이 됐고 그 과정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걸쳐야 될 행정 절차가 다 누락이 됐다라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입시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21명이 응시하여서 3명이 합격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의 따님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은 최하위였는데 네. 면접 점수가 최고 점수 98점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또 이 부분은
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2심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판결에서 제가 판결문 내용을 한 줄만 그대로 읽어드릴 네. 텐데,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미 판결문에서 그 재판부가 이 나경원 의원에 의한 그 특혜, 즉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입학 관련해서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조국 장관 관련돼서 지금까지 70명 정도의 특수부 검사가 투입이 됐고, 네. 압수수색을 70여 차례 했다라고 언론 보도에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따님과 관련돼서는 고등학교 입시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 그다음에 초청장 이런 부분들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 목요일날 저희 사학국본에서 2차 고발을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등등이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그 민생경제연구소에서 3차 고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 아드님과 따님에 대해서 입시 비리, 성적 정정 비리를 저희가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MBC 같은 경우 저에게 기회를 줘서 시간을 줘서 인터뷰를 하고 계시지만, 네네. 언론에서도 이 조국 장관과 나경원 의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근 또는 관심, 그런 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특혜 입학 전수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박탈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네네. 저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회피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의 또는 젊은이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바른미래당에서 조국 검찰 조사 이후로 전수조사를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국민 신뢰를 또 저버리게 하는 그 야당들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서초동 촛불 집회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검찰 개혁을 하자라는 것이고, 또 그 이면에는 특권층에 대한 이 특혜,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을 좀 겸허하게 또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조국 사태가 결국 자녀 대학 입시 불공정 논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이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굉장히 또 강한 사회인데, 교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부터 좀 우리들이 개선하고 시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분에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학국본에서 지금까지 수년째 활동한 것이 사학비리 척결 문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네. 대학의 86%가 사학이고요. 고등학교도 많은 부분에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학이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사학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사학의 운영의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단체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공정성 확보 또는 사학의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학비리 척결이 가장 우선적인 선결 과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학비를 좀 고쳐보고 척결하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전신 또 그 정당에 의해서 다시 개정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2005년에 그 네네. 4대 그 개혁 입법 과정 중에 하나로 사학법이 2005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그
장애 투쟁을 몇 달간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2007년도 개학을 시켰고 그 개학된 사립학교법이 여전히 지금까지 네. 유지되면서 이 사학비리 문제의 척결의 어떤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방정균 공동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음악회 인천, 창원, 울산, 공주, 원주, 부산, 제주, 광